정 여사는 자연스럽게 나에게 몸을 맡겼습니다. 그녀의 입술이 나에게 닿았을 때 마치 오랫동안 메말랐던 마음에 단비가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황홀한 기분에 빠져 마치 젊은 시절로 돌아간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서로의 체온을 느끼며 보낸 그 밤은 우리 두 사람에게 새로운 생명력을 불어넣어 주었어요. 오전 9시 서울 근교의 조용한 단독주택 앞마당에서 심진복이 아내 윤하정의 여행 가방을 차에 실어주고 있었습니다. 여보, 김치찌개 해놨으니까 데워 먹고 반찬통도 냉장고에 넣어뒀어. 그리고 이거. 윤하정은 65의 나이답지 않게 활기찬 목소리로 말하며 손편지 한 장을 진복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응급실 번호도 적어뒀어. 어디라도 아프면 꼭 병원 가고. 진복은 고개를 끄덕이며 아내의 말을 듣고 있었지만 사실 마음 한편으로는 이상한 기분이 들고 있었어요. 굳이 여행을 가지 않더라도 아내는 늘 바빴거든요. 문화센터며 봉사활동이며 등산까지 좋아하는 아내이기에 늘 아내 곁에 겉도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걱정 마. 잘 다녀와. 진복이 담담하게 말하자 윤하정은 미소를 지으며 진복의 어깨를 토닥거렸습니다. 당신도 이번 기회에 좀 쉬어. 맨날 집에만 있지 말고 산책도 하고 그래. 택시가 출발하고 윤하정은 마지막으로 진복을 바라보며 손을 흔들었어요. 사랑해, 여보. 그 말이 공기 중에 맴돌 때쯤 택시는 이미 골목 저편으로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진복은 한동안 그 자리에 서서 텅 빈 골목길을 바라보았어요. 늘 그랬듯 바쁜 아내는 여행을 갔고 진복은 또 혼자였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자 더욱 적막함이 느껴졌습니다. 아내가 아침에 준비해둔 반찬들이 식탁 위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냉장고 문에는 아내의 친필로 쓴 메모지가 붙어 있었어요. 저녁엔 된장찌개 끓여 먹기, 약 챙겨 먹기, 일찍 자기 같은 당부의 말들이 적혀 있었죠. 진복은 거실 소파에 앉아 아내가 남겨준 편지를 펼쳐보았습니다. 정성스럽게 쓴 글씨로 일상적인 당부사항들이 적혀 있었지만 마지막 문장이 그의 마음을 묘하게 건드렸어요. 당신도 가끔은 당신만의 시간을 가져보세요. 그 순간 진복은 자신이 언제부터인가 아내의 스케줄에 맞춰 살아왔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아내가 친구들과 만나러 나가면 집에서 기다리고 아내가 문화센터에 가면 혼자 저녁을 해먹고 아내가 늦게 들어오면 문을 열어주려고 잠을 설치곤 했었거든요. 점심시간이 되자 진복은 아내가 해놓은 김치찌개를 데워 먹었어요. 혼자 먹는 식사는 늘 쓸쓸했습니다. 오후가 되자 진복은 마당으로 나가 화단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언가 손으로 할 일이 있어야 이 어색한 정적을 견딜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저녁 무렵 집안은 더욱 고요해졌습니다. 진복은 된장찌개를 끓이며 문득 궁금해졌어요. 아내는 지금 제주도에서 뭘 하고 있을까? 친구들과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웃고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니 괜히 마음이 허전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진복은 평소보다 일찍 잠에서 깼습니다. 아침을 간단히 해결한 후 진복은 마당으로 나가 어제 하다 만 화단 정리를 계속했습니다. 손에 흙이 묻고 등에 땀이 배어나오니 그제야 조금 사람다운 기분이 들었습니다. 한참을 일하던 중 옆집 쪽에서 누군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고개를 들어보니 울타리 너머로 정미선이 텃밭에서 상추를 따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63의 나이의 미선은 하늘색 블라우스에 검은색 치마를 입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어딘지 모르게 정갈해 보였죠. 안녕하세요. 미선이 먼저 인사를 건넸습니다. 목소리가 차분하고 따뜻했어요. 아, 안녕하십니다. 진복이 흙이 묻은 손을 바지에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사실 옆집에 혼자 사는 여자가 있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제대로 대화를 나눠본 건 거의 처음이었거든요. 화단 정리하시는군요. 국화가 참 예쁘네요. 미선이 울타리 쪽으로 다가오며 말했습니다. 아직 정리가 다 안 됐어요. 아내가 여행 간 사이에 좀 해보려고 하는데. 진복이 어색하게 웃으며 답했죠. 아,
부인께서 여행 가셨구나. 그럼 혼자 계시겠네요. 미선의 표정에 이해하는 듯한 미소가 스쳤습니다. 제가 상추를 너무 많이 길렀는데 혼자서는 다 못 먹겠더라고요. 좀 나눠드릴까요? 진복은 잠시 망설였어요. 이웃과 이런 식으로 음식을 주고받는 일이 익숙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미선의 눈빛에서 선의가 느껴져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럼 제가 받으러 갈까요? 아니에요. 제가 가져다 드릴게요. 어차피 따온 김에. 10분 후 미선이 바구니에 상추와 깻잎, 그리고 작은 깍두기 통까지 들고 나타났어요. 진복은 마당에서 그녀를 맞이하며 어색해했지만 미선은 자연스럽게 웃으며 바구니를 내밀었습니다. 깍두기도 담갔는데 혼자 먹기엔 너무 많아서요. 부담 갖지 마시고 드세요.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 없는데. 정말 고맙습니다. 진복이 바구니를 받으며 말했어요. 저녁 드셨어요? 미선이 문득 물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벌써 6시가 넘어 있었어요. 아직요. 사실 혼자 먹는 저녁이 좀 그래서. 진복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제가 된장찌개 끓였는데 같이 드실래요? 어차피 저도 늘 혼자 먹거든요. 미선의 제안에 진복은 잠시 고민했어요. 하지만 어제부터 느껴온 외로움과 그녀의 따뜻한 제안이 만나면서 자연스럽게 고개를 끄덕이게 되었죠. 그럼 폐가 되지 않는다면. 미선의 집 거실은 진복의 집과 비슷한 구조였지만 분위기가 달랐어요. 아담하고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곳곳에 작은 화분들이 놓여 있어 따뜻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식탁에는 된장찌개와 함께 김치, 나물, 멸치볶음 등이 정갈하게 차려져 있었죠. 혼자 사시는데 이렇게 많이 준비하셨네요. 진복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습관이에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부터 항상 이렇게 차려왔거든요. 미선이 밥그릇을 내밀며 말했어요. 그 말에서 그녀도 혼자가 된 지 오래되었다는 걸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진복은 아내가 친구들과 제주도 여행을 갔다는 이야기를 했고, 미선은 남편을 5년 전에 암으로 잃었다는 이야기를 담담하게 들려주었습니다. 자식들은 어떻게 지내세요? 진복이 물었습니다. 아들이 캐나다에 있어요. 2년에 한 번 정도 와서 보고 가죠. 진복 씨는요? 저희도 딸이 호주에 있습니다. 가끔 영상통화로 안부 묻는 정도고요. 진복이 쓸쓸하게 웃으며 답했어요. 두 사람 모두 자식들이 멀리 있고 각자 외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대화가 자연스럽게 이어졌고 어느새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아내분은 굉장히 활동적이신가 봐요. 친구들과 여행도 다니시고. 미선이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 저보다 훨씬 외향적이에요. 저는 집에 있는 걸 좋아하는데 아내는 나가서 사람들과 어울리는 걸 좋아하거든요. 진복이 솔직하게 말했어요.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도와주려던 진복을 미선이 만류했습니다. 손님이 설거지까지 하면 안 되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진복은 오랜만에 마음이 따뜻해진 걸 느꼈어요. 누군가와 함께 식사를 하고 이야기를 나눈다는 것이 이렇게 좋은 일인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이렇게 외로울 줄 몰랐던 것처럼 누군가와 함께하는 시간이 이렇게 소중할 줄도 몰랐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진복은 어제보다 한결 가벼운 마음으로 잠에서 깼습니다. 어쩐지 오랜만에 숙면을 취한 기분이었어요. 어제 미선과 나눈 따뜻한 대화와 맛있는 저녁이 마음 한편에 온기로 남아있었거든요. 세수를 마치고 거실로 나오니 평소와 같은 정적이 집안을 감싸고 있었지만 어제처럼 무겁게 느껴지지는 않았습니다. 간단히 아침을 해결한 후 진복은 다시 마당으로 나가 화단 정리를 계속했어요. 어제 하다 만 국화 정리와 새로 심을 화초들을 준비하는 일이 남아있었거든요. 오전 10시쯤 옆집에서 누군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고개를 들어보니 미선이 집 앞 평상에 방석을 깔고 앉아 무언가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좋은 아침이네요.
미선이 먼저 인사를 건넸습니다. 어제보다 더 자연스러운 목소리였어요. 안녕하세요. 일찍 일어나셨네요. 진복이 흙이 묻은 장갑을 벗으며 대답했습니다. 나이 들수록 잠이 줄어드는 것 같아요. 어차피 일찍 깼으니까 콩을 좀 골라보려고 하는데. 미선이 앞에 놓인 소쿠리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그 안에는 갓 말린 콩들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혼자서 다 하시기엔 양이 많겠네요. 진복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사실 좀 그래요. 손목이 아픈데 이런 세밀한 작업을 오래 하면 더 아파지거든요. 미선이 쓸쓸하게 웃으며 자신의 손목을 만졌어요. 진복은 잠시 망설이다가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까요? 어차피 화단 정리도 금방 끝날 것 같고 시간도 있어서요. 정말요? 그럼 너무 고맙죠. 미선의 얼굴에 밝은 미소가 스쳤습니다. 그럼 잠깐만 기다리세요. 커피 좀 타올게요. 10분 후 진복은 미선의 집 평상에 앉아 콩을 고르고 있었어요. 미선이 정성스럽게 내려준 커피 향이 가을 공기와 어우러져 기분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조용히 손을 움직이면서도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었어요. 진복 씨는 평소에 뭘 하고 지내세요? 미선이 물었습니다. 특별한 건 없어요. 정년 퇴직하고 나서는 집안일 좀 하고 가끔 책 읽고 산책하고 그런 정도죠. 아내가 바쁘게 다니는 편이라 저는 주로 집에서 기다리는 편이었거든요. 진복이 솔직하게 말했어요. 기다린다는 말이 참 인상적이네요. 진복 씨 같은 분이시면 부인분이 참 든든하셨을 것 같아요. 미선이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진복의 가슴 어딘가가 따뜻하게 울렸어요. 오랜만에 듣는 인정의 말이었거든요. 아내 윤하정은 진복을 좋은 남편이라고 생각하긴 했지만 이렇게 직접적으로 든든하다고 표현한 적은 거의 없었어요. 그저 당연한 것으로 여겨왔을 뿐이었죠. 고맙습니다. 그런 말씀을 해주시니. 진복이 어색하게 웃으며 말끝을 흐렸습니다. 작업을 계속하던 중 미선이 무거운 소쿠리를 옮기려다 균형을 잃을 뻔했어요. 진복이 재빨리 일어나 소쿠리를 받쳐주면서 자연스럽게 미선의 손등에 손이 닿았습니다. 그 순간 두 사람 모두 잠시 움직임을 멈췄어요. 미선의 손은 생각보다 따뜻했고 오랫동안 혼자 살아온 사람의 손답게 약간 거칠었지만 어딘지 모르게 정감이 느껴졌습니다. 진복은 그 손을 놓아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왜인지 그러고 싶지 않았어요. 괜찮으세요? 진복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고마워요. 미선이 대답했지만 그녀 역시 손을 빼지 않았어요. 몇 초간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가을 오후의 따스한 햇살 아래서 두 사람의 손이 겹쳐진 채로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진복은 자신의 심장이 평소보다 빠르게 뛰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이런 감정이 언제 마지막이었는지 기억도 나지 않았거든요. 진복 씨. 미선이 작은 목소리로 불렀어요. 네. 이렇게 누군가와 함께 앉아서 일하는 게 참 오랜만이에요. 좋네요. 미선의 목소리에는 어딘지 그리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도요. 사실 혼자 있는 시간이 이렇게 외로울 줄 정말 몰랐어요. 진복이 솔직하게 말했어요. 그때서야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손을 놓았지만 그 따뜻함은 여전히 손끝에 남아 있었습니다. 오후 내내 콩을 고르면서 나눈 대화들, 가끔씩 마주치는 시선들, 우연히 닿는 손길들이 모여서 진복의 마음에 오랫동안 잊고 있던 감정을 불러일으키고 있었어요. 해가 기울어갈 무렵 콩 고르는 일이 끝났습니다. 미선이 정성스럽게 차려준 간식과 함께 마신 차 한 잔이 그날 오후를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 주었어요. 정말 고마웠어요. 혼자 했으면 며칠은 걸렸을 텐데. 미선이 고마워하며 말했습니다. 저야말로 좋은 시간 보냈습니다. 언제든 도움 필요하시면 말씀하세요. 진복이 대답했어요. 집으로 돌아오면서 진복은 자신의 내면에서 무언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잊고 있던 감각이
다시 깨어나는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미선과 함께 보낸 시간들이 그에게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주고 있었습니다. 왜 저 말이 이렇게 가슴에 꽂히지? 진복은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어요. 미선이 자신을 든든한 사람이라고 말했을 때의 그 느낌을 잊을 수가 없었거든요. 저녁 7시쯤 진복이 혼자 저녁을 준비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옆집에서 급한 발소리가 들려왔어요. 곧이어 누군가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연달아 들렸습니다. 진복 씨 계세요? 미선의 목소리가 다급하게 들려왔어요. 진복이 급히 문을 열어보니 미선이 앞치마를 두른 채 허겁지겁 서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고 손에는 물기가 묻어 있었어요. 무슨 일이세요? 진복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집 안 싱크대 밑에서 물이 줄줄 새요. 수도관이 빠졌나 봐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미선이 숨을 헐떡이며 말했어요. 아, 그럼 제가 한번 봐드릴게요. 장갑하고 스패너 있습니까? 진복이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이런 집안 수리는 오랜 경험이 있었거든요. 정말요? 너무 고마워요. 공구는 다 있어요. 미선이 안도의 표정을 지으며 앞장서서 걸었습니다. 미선의 주방에 도착하자 정말로 싱크대 밑에서 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어요. 바닥에는 이미 물이 많이 고여 있었고 미선이 급히 갖다 놓은 대야와 수건들이 여기저기 널려 있었습니다. 일단 원래 수도부터 잠가야겠네요. 진복이 말하며 싱크대 밑을 들여다보았어요. 미선이 손전등을 가져와 비춰주었습니다. 여기 불이 잘 안 들어와서 어두워요. 진복이 무릎을 꿇고 싱크대 밑으로 기어들어가려는데 공간이 생각보다 좁았어요. 미선이 싱크대 밑 문짝을 활짝 벌리고 손전등으로 안쪽을 비춰주었습니다. 저기 보이세요? 저 관이 빠진 것 같아요. 미선이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했어요. 진복이 좁은 공간에 몸을 구겨넣고 들어가니 정말로 배수관 연결 부위가 느슨해져서 물이 새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완전히 빠진 건 아니라 다시 끼우면 될 것 같았어요. 스패너 좀 주세요. 진복이 안에서 말했습니다. 미선이 공구 상자에서 스패너를 꺼내 건네주었어요. 그런데 좁은 공간에서 공구를 주고받다 보니 자연스럽게 두 사람의 손이 자주 닿게 되었습니다. 미선이 손전등을 비춰주기 위해 몸을 굽히고 진복이 수리를 하기 위해 팔을 뻗다 보니 어깨와 팔이 스칠 때마다 묘한 긴장감이 흘렀어요. 여기 좀 더 비춰주세요. 진복이 말했습니다. 미선이 더 가까이 다가와 손전등을 비춰주었어요. 그러다 보니 진복의 등에 미선의 따뜻한 숨결이 닿았습니다. 진복은 순간 손이 떨릴 뻔했지만 집중해서 작업을 계속했어요. 이제 관을 끝까지 밀어 넣어야 해요. 진복이 힘을 주며 미선이 벌려놓은 싱크대 사이로 배수관을 제자리로 끝까지 밀어 넣었습니다. 딱 소리가 나면서 관이 완전히 들어갔어요. 됐나요? 미선이 기대에 찬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이제 조임 나사를 단단히 조이면 끝이에요. 진복이 스패너로 나사를 조이기 시작했어요. 좁은 공간에서 힘을 주다 보니 얼굴에 땀이 맺혔습니다. 작업을 마치고 진복이 밖으로 나오니 미선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기다리고 있었어요. 옷에는 먼지가 묻었고 이마에는 땀방울이 맺혀 있었지만 뿌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수도 한번 틀어보실래요? 진복이 말했습니다. 미선이 조심스럽게 수도꼭지를 틀었어요. 물이 나오기 시작했고 싱크대 밑을 확인해 보니 더 이상 물이 새지 않았습니다. 와, 정말 잘 고쳐졌네요. 미선이 환하게 웃으며 박수를 쳤어요. 정말 대단하세요. 어떻게 이런 것까지 다 하실 줄 아세요? 남자라면 이 정도는 할 줄 알아야죠. 진복이 쑥스럽게 웃으며 손을 닦았습니다. 시원하게 한잔 하실래요? 미선이 냉장고에서 막걸리 한 병을 꺼내왔어요. 사실은 혼자 막걸리 한 잔 마시려고 안주 만들던 참이었어요. 두 사람은 거실 소파에 앉아 막걸리를 따라 마셨습니다. 차가운 막걸리가 목을 타고 넘어가니 몸의 열기가 식는 것 같았어요. 미선이 준비해준 파전과 함께 마시니
더욱 맛있었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혼자였으면 어쩔 뻔했는지. 미선이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웃끼리 당연한 일이죠. 언제든 이런 일 있으면 말씀하세요. 진복이 대답했어요. 막걸리를 2잔 정도 마시니 기분이 좋아졌어요. 평소 술을 많이 마시지 않던 두 사람이라 금세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미선의 볼이 살짝 붉게 물들어 있는 모습이 어딘지 예뻐 보였어요. 혼자 있는 밤이 제일 길어요. 미선이 문득 중얼거렸습니다. 막걸리 때문인지 평소보다 솔직한 말이 나왔어요. 그 말을 들은 진복의 마음이 요동쳤습니다. 그동안 느꼈던 외로움, 미선과 함께 보낸 따뜻한 시간들, 오늘 느꼈던 묘한 설렘이 모두 합쳐져서 가슴을 두드렸어요. 진복은 조심스럽게 미선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선은 놀라서 고개를 들었지만 손을 빼지는 않았어요.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고 그 순간 자신들도 모르게 억눌러 두었던 감정들이 터져나왔습니다. 미선 씨. 진복이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어요. 네. 미선도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진복이 천천히 몸을 가까이 하자 미선도 자연스럽게 몸을 맡겼어요. 두 사람의 입술이 만났을 때 마치 오랫동안 메말랐던 마음에 단비가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 밤 두 사람은 서로의 외로움을 달래주며 뜨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두 사람은 황홀한 기분에 빠져 마치 젊은 시절로 돌아간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서로의 체온을 느끼며 보낸 그 밤은 두 사람에게 새로운 생명력을 불어넣어 주었어요. 다음 날 아침 진복은 평소와는 다른 기분으로 잠에서 깼습니다. 어젯밤의 일들이 꿈처럼 느껴졌지만 몸에 남아있는 온기와 가슴 깊숙한 곳의 설렘이 그것이 현실이었음을 말해주고 있었어요. 미선의 집에서 새벽 5시쯤 조용히 나와 자신의 집으로 돌아왔는데 어제 입었던 회색 가디건을 미선의 집 거실에 두고 온 것도 모른 채였습니다. 진복은 샤워를 하며 복잡한 마음을 정리하려 했어요. 죄책감과 설렘이 교차하면서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40년 넘게 아내와 함께 살아오면서 이런 일은 처음이었거든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오랫동안 잊고 있던 자신의 모습을 되찾은 것 같은 기분도 들었어요. 오전 10시쯤 진복이 마당을 쓸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대문 앞에서 택시 문 닫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고개를 들어보니 윤하정이 여행 가방을 끌고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여보. 윤하정이 밝은 목소리로 부르며 손을 흔들었어요. 비행기가 결항되는 바람에 할 수 없이 일찍 들어왔어. 진복은 순간 당황했습니다. 아내는 내일 저녁에 돌아올 예정이었는데 예상보다 훨씬 일찍 돌아온 것이었어요. 마음의 준비도 되어 있지 않았고 어젯밤 일에 대한 죄책감이 갑자기 밀려왔습니다. 아, 왜 이렇게 일찍? 진복이 어색하게 웃으며 아내를 맞이했어요. 제주도 날씨가 안 좋아져서 오늘 오후 비행기가 다 취소됐대. 그래서 아침 일찍 배 타고 왔어. 윤하정이 가방을 현관에 놓으며 말했습니다. 여행은 정말 좋았는데 마지막 날 아쉬웠어. 진복은 평소처럼 아내의 가방을 들어주며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윤하정은 여행에서의 이야기들을 신나게 들려주었지만 진복은 제대로 집중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꾸 어젯밤 일이 떠올라서 마음이 불편했거든요. 근데 여보, 혼자 잘 지냈어? 뭔가 다른 것 같은데. 윤하정이 진복의 표정을 유심히 살펴보며 말했어요. 아니야, 그냥 갑자기 돌아와서 놀란 것뿐이야. 진복이 애써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점심을 준비하면서 윤하정은 여행에서 가져온 선물들을 하나씩 꺼내 보였어요. 이웃들한테도 나눠줘야지. 옆집에도 좀 갖다 줄까? 옆집에? 진복이 깜짝 놀라며 물었습니다. 응, 혼자 사시는 분이잖아. 인사도 제대로 못했는데 이번 기회에 좀 친해져 볼까 해서. 윤하정이 제주도 과자 상자를 들며 말했어요. 진복은 말리고 싶었지만 이상하게 보일까봐 그냥 두었습니다. 다음 날 윤하정은 제주도 과자와 전복 몇 개를 담은 봉지를 들고 미선의 집으로 향했어요. 미선의 집 초인종을 누르자 곧 문이 열렸습니다.
미선은 진복의 아내가 찾아온 것을 보고 약간 당황한 기색을 보였지만 금세 정중하게 인사를 했어요. 안녕하세요. 옆집에 사는 윤하정입니다. 아, 안녕하세요. 정미선이에요. 평소에 인사도 제대로 못 드려서. 미선이 공손하게 말했습니다. 제주도 다녀왔는데 선물 좀 갖다 드리려고 왔어요. 별건 아니지만. 윤하정이 봉지를 내밀었어요. 고맙습니다. 들어오시겠어요? 미선이 예의상 물었지만 윤하정은 정말로 들어갔습니다. 그동안 바빠서 옆집에 관심을 못 가졌지만 외향적인 성격의 화정은 친하게 지내고 싶었던 마음이었죠.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던 중 윤하정의 시선이 소파 한쪽에 놓여진 회색 가디건에 멈췄습니다. 그것은 분명 진복의 것이었어요. 평소 진복이 즐겨 입던 가디건이라 윤하정이 잘 알고 있었거든요. 저 가디건 남자 것 같은데요? 윤하정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미선은 순간 얼굴이 붉어졌어요. 아, 그게 어제 진복 씨가 집 수리를 도와주시다가 두고 가신 거예요. 아, 우리 남편이 도움을 드렸구나. 무슨 일이 있었나요? 윤하정이 자연스럽게 물었지만 속으로는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싱크대 밑수도관이 고장나서 정말 큰 도움이 됐어요. 미선이 어색하게 설명했습니다. 윤하정은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하며 이야기를 마저 나누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무언가 석연치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단순히 수리를 도와준 것 치고는 가디건을 두고 올 일이 없었거든요. 저녁 식사 준비를 하면서 윤하정은 조용히 진복을 관찰했어요. 평소와 달리 뭔가 어색해하는 것 같았고 옆집 이야기만 나오면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여보, 옆집에 무슨 급한 일 있었나 보지? 윤하정이 저녁을 먹으면서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응? 아, 수도관이 고장났다고 해서. 진복이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가디건 두고 왔더라고. 윤하정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뉘앙스가 있었어요. 진복은 들통났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아내의 눈빛에서 의심을 읽을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부정할 수도 없었고 그렇다고 솔직하게 말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던 윤하정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옆집 여자는 당신을 남자로 봐준 거야? 그 한마디가 진복의 가슴을 찔렀어요. 아내가 무엇을 알고 있는지, 얼마나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핵심을 찌르는 말이었거든요. 진복은 아니야라고 부정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러고 싶지 않았어요. 오랫동안 잊고 있던 자신의 감정을 다시 찾게 해준 미선을, 그리고 그녀와 함께 보낸 소중한 시간들을 부정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결국 진복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어요. 윤하정은 더 이상 묻지 않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같은 침대에 누웠지만 마음은 서로 다른 곳에 있었어요. 40년 넘게 함께 살아온 부부 사이에 처음으로 깊은 균열이 생긴 순간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진복은 평소보다 일찍 잠에서 깼습니다. 1시간 후 윤하정도 일어나 부엌에서 아침 준비를 시작했어요. 평소처럼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것 같았지만 진복을 바라보는 시선이나 말투에서 무언가 달라진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커피 마실래요? 윤하정은 평상시보다 정중한 말투로 물었어요. 응, 고마워. 진복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식탁에 마주 앉아 조용히 아침을 먹었어요. 평소라면 여행 이야기나 오늘 할 일들에 대해 이야기했을 텐데 이상하게 할 말이 없었습니다. 오랜 침묵 끝에 윤하정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여보, 우리 좀 이야기해야 할 것 같아요. 윤하정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진복은 고개를 들어 아내를 바라봤어요. 윤하정의 얼굴에는 분노나 원망보다는 오히려 담담한 결심 같은 것이 보였습니다. 어제 옆집에서 당신 가디건을 보고 대충 짐작은 했어요. 윤하정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실 그동안 우리 사이가 어땠는지 나도 알고 있었으니까. 진복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변명하고 싶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당당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화내거나 따지고 싶지는 않아요. 우리도 이제 나이가 있는데. 윤하정이 커피잔을 돌리며 말했습니다. 그냥 솔직하게 이야기해봐요. 정말 그 사람을 좋아하는 거예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진복은 잠시 당황했어요. 하지만 이미 상황이 이렇게 된 이상 거짓말을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오랫동안 잊고 있던 감정을 느꼈어. 진복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윤하정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겠지요. 사실 우리 둘 다 알고 있잖아요. 언제부터인가 우리 사이에 설렘은 없었다는 거. 그 말에 진복은 더욱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내가 이렇게 냉정하게 현실을 직시하고 있다는 게 놀라웠거든요. 나도 이번 여행에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친구들 보니까 각자 자기 인생을 사는 거더라고요. 어떤 친구는 서예를 배우고 어떤 친구는 다시 공부도 하고. 윤하정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나는 뭘 하고 있나 싶더라고요. 오전이 지나고 점심때가 되어서야 윤하정이 본격적인 이야기를 꺼냈어요. 이혼해요, 우리. 윤하정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진복은 깜짝 놀라 아내를 바라봤어요. 뭐, 더 미련 두지 말자고요. 우리 둘 다 이미 마음은 정해진 것 같은데. 윤하정이 서류 봉투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재산 분할은 반반으로 해요. 나는 아파트 하나 구해서 살 거예요. 진복은 아무 말 없이 서류를 받아봤어요. 정말로 이혼 신고서가 들어있었고 윤하정이 이미 자신의 도장을 찍어 놓은 상태였습니다. 정말 이렇게 하는 게 맞아? 진복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40년 넘게 함께 살았지만 이제는 각자 남은 인생을 살고 싶어요. 윤하정이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진복은 서류를 보며 한참을 망설였어요. 하지만 결국 자신의 도장을 찍었습니다. 윤하정의 말이 맞다고 생각했거든요. 서로에게 의무감으로만 묶여 있는 것보다는 각자 원하는 인생을 사는 게 더 나을 것 같았어요. 이젠 나도 나대로 살래요. 여행도 봉사도 마음껏 다니고 싶어요. 윤하정이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동안 당신 뒷바라지 한다고 내 인생을 못 산 것 같아서. 미안해. 진복이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미안해할 일 아니에요. 우리 둘 다 최선을 다해 살았으니까. 윤하정이 진복의 손을 가볍게 잡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각자 행복하게 살아요. 오후에 윤하정은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생각보다 가져갈 물건이 많지 않았습니다. 옷가지와 개인용품, 그리고 추억이 담긴 사진 몇 장 정도였죠. 당분간 친구 집에 있다가 아파트 구하면 이사할 거예요. 윤하정이 가방을 싸며 말했습니다. 서류 정리하는 것들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저녁 무렵 택시가 윤하정을 데리러 왔어요. 현관에서 마지막 인사를 나누며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잘 살아요, 여보. 아니, 진복 씨. 윤하정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당신도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내. 진복이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택시가 떠나고 나서 진복은 갑자기 텅 빈 집에 혼자 서 있었습니다. 40년을 넘게 함께 살던 아내가 떠났지만 이상하게 슬프지는 않았어요. 다만 이렇게 떠나게 만들어서 아내에게 미안함이 간절했죠. 저녁을 혼자 먹으며 진복은 창밖 옆집을 바라봤어요. 미선은 지금 뭘 하고 있을까? 오늘 있었던 일을 어떻게 이야기해야 할까? 그런 생각들을 하니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밤이 깊어갈 무렵 진복은 조심스럽게 옆집으로 향했어요. 미선의 집 불빛이 보였고 그녀도 혼자 저녁을 먹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미선이 문을 열어주었을 때 진복은 간단하게 상황을 설명했어요. 미선은 놀라면서도 진복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힘들었겠어요. 미선이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아내에게 미안해요. 하지만 이미 아내가 알아버린 이상 이대로 살 순 없는 일이니까요. 진복이 미선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마당에 나란히 앉아 하늘의 별들을 바라봤어요. 손을 꼭 잡은 채로 말이죠.
이혼 서류가 처리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진복은 이제 완전히 혼자가 되었지만 예상했던 것만큼 외롭지는 않았어요. 미선과 함께 보내는 시간들이 그의 일상에 새로운 리듬을 만들어주고 있었거든요. 아침 8시, 진복은 미선과 함께 동네 시장으로 장을 보러 나갔습니다. 이제는 자연스러운 일상이 된 이 시간이 두 사람 모두에게 소중했어요. 미선이 고르는 채소들을 진복이 들어주고 진복이 좋아하는 생선을 미선이 골라주는 모습이 마치 오래된 부부 같았습니다. 이 배추 어때요? 속이 꽉 찬 게 김치 담그기 좋을 것 같은데. 미선이 배추를 들어 보이며 말했어요. 김치 담글 거예요? 진복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혼자 먹기엔 많지만 우리 두 사람이면 적당할 것 같아서요. 미선이 수줍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말에 진복의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미선이 자신까지 생각해서 김치를 담그겠다니 이런 배려가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더라고요. 시장에서 돌아와 미선의 집에서 함께 점심을 준비했습니다. 진복이 생선을 손질하고 미선이 국을 끓이는 모습이 자연스러웠어요. 처음에는 어색했던 이런 일상들이 이제는 너무나 편안하게 느껴졌습니다. 진복 씨는 요리 솜씨가 좋으시네요. 생선 손질하는 거 보니까 전문가 같아요. 미선이 감탄하며 말했어요. 아내가, 아니, 예전에 화정이가 생선을 못 만져서 제가 계속했거든요. 진복이 자연스럽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전 아내 이야기를 할 때도 편안했어요. 점심을 먹고 나서 두 사람은 미선의 거실에 앉아 각자 할 일을 했습니다. 미선은 바느질을 하고 진복은 신문을 읽었어요. 말은 없었지만 서로의 존재가 주는 안정감이 공간을 따뜻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렇게 누군가와 함께 있는 게 참 좋네요. 미선이 바느질 실을 자르며 중얼거렸어요. 저도요. 혼자 있을 때는 몰랐는데 참 좋네요. 진복이 신문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미선의 집 거실에서 차를 마시며 깊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진복 씨 덕분에 제가 다시 살아가는 기분이에요. 미선이 차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저야말로 그래요. 미선 씨 만나고 나서 인생이 이렇게 달라질 줄 몰랐어요. 진복이 진심으로 답했어요. 불이 꺼진 거실에서 두 사람은 소파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손이 맞닿았고 미선의 머리가 진복의 어깨에 기대졌어요. 그 순간의 온기와 평안함이 두 사람의 마음을 채워주었습니다. 같이 방으로 갈까요? 미선이 작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진복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선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천천히 일어나 함께 침실로 향했어요. 서로를 아끼는 마음과 함께 말이죠. 그날 밤 이후로 진복은 거의 매일 미선의 집에서 지냈습니다. 두 사람의 일상은 완전히 하나가 되었고 마치 오래전부터 함께 살아온 것처럼 자연스러웠어요. 진복과 미선이 함께 살기 시작한 지 석 달이 지난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진복은 혼자 동네 시장에 나와 주말 장을 보고 있었어요. 미선이 감기 기운이 있어서 집에서 쉬고 있는 동안 진복이 대신 장을 보러 나온 것이었습니다. 과일 가게에서 미선이 좋아하는 배를 고르고 있을 때였어요. 갑자기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 아니, 진복 씨. 진복이 돌아보니 윤하정이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많이 달라진 모습이었어요. 등산복 차림에 운동화를 신고 있었고 얼굴도 예전보다 훨씬 환해 보였습니다. 어깨에는 작은 배낭을 메고 있었죠. 당신, 어떻게 여기서? 진복이 놀라며 말했습니다. 아, 친구 만나러 왔다가 우연히 봤어요. 잘 지내? 윤하정이 자연스럽게 웃으며 물었어요. 예전처럼 어색하거나 불편한 기색은 전혀 없었습니다. 난 잘 지내고 있어. 당신도 건강해 보이네. 진복이 대답했습니다. 정말로 윤하정은 이혼 전보다 훨씬 활기차 보였어요. 많이 다녔거든. 이번엔 강원도 둘레길 다녀오는 길이야. 윤하정이 배낭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요즘 등산 동호회 활동하면서 정말 재미있게 지내고 있거든.
두 사람은 시장 근처 포장마차에 자연스럽게 앉게 되었습니다. 어색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지만 윤하정의 밝은 성격과 시간이 흐르면서 생긴 여유 덕분에 분위기가 편안했어요. 어묵 하나씩 먹어요. 윤하정이 어묵을 주문하며 말했습니다. 요즘 날씨가 쌀쌀해서 이런 게 최고지. 등산을 언제부터 시작했어? 진복이 궁금해하며 물었어요. 이혼하고 한 달 뒤부터? 처음엔 그냥 시작했는데 하다 보니 너무 재밌더라고. 윤하정이 신나게 말했습니다. 새로운 사람들도 만나고 경치도 구경하고 다음 주에는 설악산 가기로 했어요. 진복은 전 아내의 달라진 모습을 보며 놀랐어요. 결혼 생활 때는 보지 못했던 활기찬 모습이었거든요. 이혼이 두 사람 모두에게 좋은 선택이었다는 걸 새삼 깨달았습니다. 나도 이제 나대로 살고 있어요. 여행도 봉사도 마음껏 다니고 있거든요. 윤하정이 어묵을 후후 불며 말했어요. 그동안 당신 뒷바라지 한다고 내 인생을 못 산 것 같았는데 이제는 정말 자유로워서 정말 좋아요. 보기 좋네. 당신은 원래 그런 성격이었는데 결혼하고 나서 많이 참고 살았던 건 내가 알아. 진복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맞아. 사실 답답했어요, 그때. 윤하정이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근데 당신은 어때요? 요즘 어떻게 지내고 있어요? 난 미선 씨와 함께 지내고 있어. 정원도 가꾸고 요리도 함께하고. 진복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렇군요. 당신은 원래 집에서 누군가 챙기는 걸 좋아했잖아요. 윤하정이 전혀 불편해하지 않으며 말했어요. 잘 됐다. 서로 잘 맞는 것 같아요? 응, 정말 편해. 함께 있으면 마음이 평안해지고. 진복이 수줍게 말했습니다. 그럼 됐네요. 이 나이에 그런 감정 느끼는 거 쉬운 일 아니니까. 윤하정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포장마차에서 어묵을 먹으며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과거에 대한 원망이나 후회보다는 현재와 미래에 대한 이야기가 줄을 이뤘습니다. 윤하정의 등산 이야기, 진복의 새로운 일상 이야기들이 따뜻하게 오갔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이혼한 게 잘 된 것 같아요. 윤하정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서로 의무감으로만 살았던 것 같거든요. 이제는 각자 원하는 걸 하면서 사니까 훨씬 좋은 것 같아요.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그때는 서로 상처 안 주려고 참고 살았는데 결국 둘 다 불행했던 것 같아. 진복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러게요. 그래도 40년 넘게 함께 살았으니 아예 의미 없는 시간은 아니었죠? 윤하정이 웃으며 말했어요. 자식도 키우고 나름 행복한 시간들도 있었고. 윤하정이 시계를 보며 일어났어요. 나는 이제 가봐야겠어요. 또 다른 약속이 있거든요. 응, 조심해서 다녀. 진복이 말했습니다. 윤하정이 떠나기 전 잠시 진복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그래도 당신 참 성실하게 살았어요. 그건 알아. 윤하정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지금이라도 당신 하고 싶은 거 하며 행복하게 살아요. 진심으로 행복하길 빌게요. 당신도 참 예뻤어. 고마웠고. 그리고 미안해. 진복이 진심으로 말했어요. 미안해할 것 없어요. 우리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으니까. 윤하정이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각자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거예요. 당신도 건강하고 즐겁게 지내. 진복이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그럼요. 그리고 미선 씨한테도 안부 전해줘요. 좋은 분 만나서 다행이라고. 윤하정이 손을 흔들며 말했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향해 미소를 지으며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40년 넘게 함께 살았던 부부에서 이제는 서로를 응원하는 좋은 사람으로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는 순간이었어요. 윤하정이 떠난 후 진복은 미선을 위해 장을 마저 보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미선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해 주었어요. 정말 좋은 분 같아요. 진복 씨를 진심으로 걱정해 주시는 게 느껴져요. 미선이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화정이도 이제 자기가 원하는 인생을 살고 있는 것 같아서 다행이에요. 진복이 대답했습니다.
그날 밤 미선과 함께 저녁을 먹으며 진복은 문득 생각했어요. 인생이 참 묘하다는 것을. 누군가는 떠나고 누군가는 남지만 그 모든 과정이 결국 더 나은 방향으로 흘러간다는 것을 말이죠. 창밖으로 보이는 밤하늘을 바라보며 진복은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누군가는 떠나고 누군가는 남는다. 인생은 그렇게 또 한 계절을 맞는다. 68배 나이에 찾은 새로운 사랑, 그리고 전 아내와의 따뜻한 화해.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 같았어요. 진복과 미선은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앞으로 함께 만들어갈 날들을 기대하며 그날 밤을 보냈습니다.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재밌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주인공에게 힘찬 응원의 댓글도 많이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